안녕하세요, 리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의 저자 나폴레온 힐에 관한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오늘은 자기계발 강연자로 유명한 토니 로빈스와 영혼을 위한 치킨 수프의 저자 잭 캔필드 등 수많은 유명 저자와 이룩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유명한 나폴레온 힐,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 역시 이 책의 탁월성과 실제성에 동감을 하고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 컨텐츠의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나중에 꼭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길 권합니다. 저자인 나폴레온 힐은 정신의 힘과 정신이 성공을 거두는 데 하는 역할에 대한 가르침으로 유명해요. 그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무한지성의 개념인데, 이는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 방대한 지식과 자원을 활용하는 마음의 능력을 말합니다. 나폴레온 힐의 책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는 많은 유명한 작가들, 기업가들, 그리고 사업가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힐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가장 유명한 인물들은 앞서 이야기한 토니 로빈스가 있고요. 이분은 동기부여 연설가이자 개인개발 코치 중 한 명이고, 나폴레온 힐이 그의 삶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잭 캔필드는 영혼을 위한 치킨 수프의 저자로, 이 또한 성공적인 동기부여 연설가로서 힐의 가르침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힐에게 잠재의식의 힘과 시각화의 중요성을 가르쳐준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힐에게 잠재의식의 힘과 시각화의 중요성을 가르쳐준 공로를 인정했어요. 우리가 또한 많이 알고 있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시리즈의 작가인 로버트 키요사키 또한 힐의 가르침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키요사키는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 중 하나로 이 책을 선정했고, 힐의 가르침을 자신의 작품에서 자주 언급하였습니다. 그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 원리는 아직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널리 연구되고 적용되고 있습니다. 힐에 따르면 무한지성에 접근하는 열쇠는 잠재의식의 사용을 통해서라고 합니다. 그는 잠재의식이 무한한 지성의 저장고이며 시각화, 자기암시, 긍정의 사용 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힐은 잠재의식이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하고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프로그램될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는 시각화와 긍정적인 확언을 사용함으로써 잠재의식의 힘을 이용하여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힐은 무한한 지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강조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무한한 지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강조한 것들 중에 몇 개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표를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무한지성을 활용하기 전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할수록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돕기 위해 잠재의식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래밍하게 되어 더 쉬워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인 연도별로 나의 모습을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면서 상상하고 구체적으로 써놓는 겁니다. 5년 뒤 2028년에 나는 자산 500억을 가지고 부동산으로는 250억을 소유하고 있으며 항상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족과 함께 건강할 것이다. 또한 나는 2028년에 한 달에 10만 불을 컴패션에 기부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재정적, 육체적, 관계적, 영성적으로 나누어서 써놓아야 합니다. 힐은 또한 시각화가 잠재의식을 프로그래밍 하는데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시각화함으로써 이것이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잠재의식에 계속 보내는 거죠. 또한 긍정적인 확언을 사용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확언은 잠재의식을 다시 프로그래밍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예요. 긍정적 확언을 반복함으로써 여러분은 잠재의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낼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내가 평소에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지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생각보다 잘 알지 못합니다. 평소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하면서 생각을 가다듬고 나의 생각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불신, 어떤 것에 대한 공포, 통증, 불안 등 여러 가지가 마음속에 나타날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을 비우려고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게 시스템되어 있어요.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그 자리에 긍정적인 감정과 기분을 채우도록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그 예로는 사랑, 인내, 끈기, 성취, 열정, 관계 등이 있어요. 또한 이런 무한 지성을 활용하려면 끈기와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기꺼이 열심히 일하고 장애물에 직면했을 때에도 목표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에디슨의 전구를 발명한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지만 에디슨과 관련된 반스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은 매우 드물죠. 그는 에디슨이 이미 유명했을 때부터 그의 아래에서 단순히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동업자가 되는 걸 원했어요. 그는 하지만 관련 지식도 없었고 심지어 에디슨을 찾아갈 교통비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는 에디슨에게 갈 수 있었고 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물론 바로 그를 만나자마자 동업을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에디슨은 그를 보고서 그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구슬 녹음기를 팔아보라고 했고 반스는 멋지게 판매를 성공시켰어요. 이를 통해 엄청난 판매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는 그 당시에 200에서 300만 불 정도의 재산을 축적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통화 가치로 계산한다면 약 5천만 불, 500억 정도의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말하는 지속성이란 바로 자신의 꿈을 크게 꾸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나의 잠재의식과 그리고 무한한 지성을 믿고 계속 도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른 형태로라도 비슷하거나 더 크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수단과 아이디어가 무한지성을 통해 떠오를 것입니다. 또한 힐은 감사를 실천하는 것이 무한지성의 힘을 푸는 열쇠라고 믿었어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들에 집중함으로써 풍부한 지식과 자원의 여러분 자신을 개방할 수 있어요. 성경에도 감사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서 범사에 감사라는 구절이 자주 나옵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공통적으로 성공한 부자들은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마음속으로 그리고 크게 외치는 편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도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따뜻한 햇살에 감사하고 오늘 무사히 일어난 것에 감사한다. 이런 작은 것에 감사를 하는 연습을 한다면 혹시나 나중에 고난에 처했다고 해도 감사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거예요. 만약 고난이 닥친다면 그 고난은 우리의 성장을 책임져줄 영양제로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바로 액션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행동을 취해야만 현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행동이 없다면 여러분의 목표는 단지 꿈으로 남을 뿐이에요. 전반적으로 무한지성에 대한 나폴레온 힐의 가르침은 정신의 힘과 그것이 성공을 달성하는 데 하는 역할을 강조합니다. 시각화, 자기 암시, 그리고 긍정적인 확언, 감사와 끈기를 사용함으로써 잠재의식의 힘을 이용하고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방대한 지식과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부의 원천인 바로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장하는 하루 되시고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리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